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소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길 하루가는 자전거를 탄 소년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추억이 떠오릅니다. 한편 병원에서 깨어난 소년은 의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캐스케라며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의사의 전화를 받은 캐스케의 어머니는 캐스케가 이미 죽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간호사가 남자아이에게 다시 묻자 남자아이는 말을 바꿔 자기는 료타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하루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하루가가 받자 남자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어느 날 하루가의 상사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려 합니다. 하루가는 상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소개팅을 거절합니다. 퇴근 시간 하루가는 회사의 문 앞에서 그 남자아이를 마주치는데요. 남자아이는 말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 후로부터 하루가는 그 소년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슈퍼에서 소년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또 사라져버립니다. 하루가가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또 그녀의 앞에 나타납니다. 무서움을 느낀 하루가가 소년에게 묻자 아이는 휴지를 가져다 주러 온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루가는 소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던 중 소년의 온몸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말려주고 낯선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하루가에게 그녀의 집이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루가는 소년에게 옷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이때 소년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하루가와 그녀의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하루가가 화장실에서 옷을 말리는 동안 소년은 서랍 안의 커플컵과 옷장 속에 있는 커플 잠옷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은 하루가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도 풀고 갤러리에 있는 하루가와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봅니다. 남자아이가 신발끈을 2번 묶은 것을 보고 하루가는 이렇게 매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하루가의 우산을 빌려 그녀의 집을 떠납니다. 이튿날 소년은 우산을 돌려주러 하루가의 집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에 하루가는 매우 감동합니다. 소년이 배고프다고 하자 하루가는 그에게 국수를 끓여줍니다. 남자아이가 맛있다고 하자 하루가는 이런 국수는 누가 만들어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하루가가 끓인 것이기에 맛있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루가가 설거지를 할 때 소년은 하루가의 커플컵을 깨트립니다. 하루가가 속상해하며 컵을 깨트린 이유를 물어보지만 소년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고 하루가에게 모든 것은 이미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가에게 그녀의 남자친구는 돌아올 수 없는데 왜 그와 맞춘 물건들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고 핸드폰 비밀번호는 어째서 그 사람 생일로 해놓았냐고 묻습니다. 하루가는 소년의 말을 듣고 몹시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소년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얼마 후 하루가는 그녀의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벌써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11년 전 하루가의 남자친구는 전화를 통해 하루가한테 다른 도시의 회사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루가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자 남자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하루가가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상한 일을 전해줍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왔다면서 캐스케라는 9살짜리 남자애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루가에게 들려줍니다. 하루가는 그 말을 듣고 그 소년이 신발끈을 매는 방식, 말투 등 여러 가지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는 소년을 처음 본 그 거리로 가서 그를 찾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려고 할 때 하루가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남자친구의 이름 캐스케를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소년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루가를 바라봅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생의 기억, 즉 하루가의 남자친구로 살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소년은 하루가와 남자친구 둘만이 아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냈고 그 소년은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는 하루가에게 11년 전 그 도시에 가려고 했던 것은 하루가의 친정과 더 가까운 도시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전하지 못했던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참이나 늦어버린 설명임에도 이 모든 것은 하루가를 감동하게 하죠.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돌아온 전생의 기억이 점점 흐려져 이후에는 하루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슬퍼하는 하루가를 보며 남자친구는 이 만남은 당신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그녀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위로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루가는 그에게 앞으로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 잘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남자친구는 다시 소년의 모습으로 변했고 하루가에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 후 하루가는 길에서 그 소년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신발끈을 맨 방식이 남자친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생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구나 잊기 어려운 과거,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고 추억은 그저 추억일 뿐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낵무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